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쿄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이 맹활약하며 연일 승전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충청 태극전사들의 활약도 대단한데요. 펜싱 오상욱, 최인정, 태권도의 장준 선수가 메달을 땄고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은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올랐는데요. 마라톤의 오주환도 승전보를 올릴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 결승전. 이탈리아 선수를 5대 0으로 제압한 오상욱의 활약에 힘입어 압도적인 점수차로 대한민국 펜싱은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전 매봉중과 송촌고를 거쳐 대전대를 졸업한 오상욱은 중학교 때부터 지역의 체육계 인사들이 후원회를 결성해 지원해온 대전이 키운 금빛 검사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파리올림픽도 있고 그때도 이제 잘 준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귀국해 세종 집에서 머물고 있는 오상욱의 금메달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한 달간 운동을 못한 데다 발목 부상까지 이겨낸 그야말로 초인적인 승리였습니다. 부상이 계속 안고 가갖고 본인이 이겨내면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그런 걸 다 잊고서는 퍼펙트하게 진짜 잘 떼갖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했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대전대 선배 김용호에 이은 두 번째 금메달로 대전은 펜싱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여자 엣배 단체전 은메달을 따낸 최인정은 대덕대를 거쳐 계룡시청 펜싱팀 소속입니다. 고향 금산에 돌아가 바쁜 부모님 대신 어린 시절부터 키워준 할머니에게 메달을 걸어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최인정은 결국 소원을 풀게 됐습니다.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태권도 58kg급에 출전한 장준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홍성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거친 홍성 토박이 장준의 활약에 충남 도민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이자 대전 출신으로 서천군청 소속인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도 25년 만에 결선 리그에 올라 8월 1일 대한민국 육상 사상 첫 메달 획득을 노립니다. 여기에 마라톤의 오주환은 케냐에서 귀화해 청양에 뿌리박은 세계적 마라토너로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도전합니다. 또 야구에선 한화 소속 김민우 투수도 향후 선발로 나설 예정이어서 충청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모두 153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복지관에서 강사가 확진된 데 이어 관련 확진자가 20명에 달하고 도안동 태권도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239명에 달합니다. 생명보험회사 관련 누적 확진자가 23명,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도 34명 추가되는 등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8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태안에선 교회에서 열린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던 7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으로 충남에서 63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선 논산 육군훈련소 확진자의 접촉자 등 4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특혜 접종 논란을 빚은 충남 당진시 전 부시장과 보건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당진시 전 부시장 A씨와 지역 낙농축협 직원 등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데도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직원에게 지시한 당진시 보건소장 B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접종자 관리 전자문서에 손을 댄 보건소 직원 등 2명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도, 농작물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차광 시설을 해주고 24시간 대형 팬을 돌리곤 있지만 속수무책이라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돼지들이 시멘트 바닥에 누운 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대형 팬을 돌리고 물을 뿌려주지만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땀샘이 없어 더위에 약한 돼지들은 열흘 이상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열대야까지 견뎌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조차 먹지 않을 만큼 지쳐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24시간 냉방팬을 가동하면서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도 걱정인데 최근 들어서는 더위로 인한 폐사까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걱정이 더 큽니다. 저희가 아무리 물을 뿌려주고 얼음을 뿌려줘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힘든 점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더위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불안한 점이고요. 차광 시설이 돼 있는 하우스의 상추도 잎끝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귀농 이후 7년째 상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폭염 피해가 극심했던 2018년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걱정입니다. 차광 시설에 대형 팬을 돌려가며 온도를 낮춰도 한낮에는 36, 7도까지 치솟는 하우스 내부 온도에 속수무책입니다. 더구나 여름철은 상추값이 가장 좋을 때인데 코로나19로 거리두기까지 강화돼 대형 소비처인 음식점의 영업 단축으로 소비량까지 크게 줄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난도 심각하고요.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되질 않고 또 이렇게 폭염까지 와가지고 저희들이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최근 천안과 아산에서 오피스텔 건축과 분양이 과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지역의 오피스텔을 대체 주거용으로 선호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불당 신도시의 건축 예정인 637세대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입니다. 마치 소형 아파트와 같은 구조에 발코니까지 갖춘 신개념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혼부부나 인근 삼성 등 기업체 직장인들이 대거 몰려 84제곱미터가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높은 청약 열기를 보였습니다. 오피스텔 마감재가 아닌 아파트 마감재를 적용해 층간소음, 방음 등을 해결했으며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제공되어 생활의 편리함을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최근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천안 불당동과 아산 배방읍 일원의 오피스텔 건축 사업이 활발하고 청약 경쟁률도 수십 대 1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입니다. 이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작됐거나 시작될 예정인 오피스텔 건축 사업은 모두 1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안 아산역 인근 신도심 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천안 아산역 인근의 이곳 천안 불당 신도시는 5년 전 아파트 분양 이후 추가적인 용지 공급이 없어 아파트 신규 분양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자 건설사들은 보다 적은 부지로 건축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와 젊은 층, 독신들이 출퇴근이 가능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의 영향 중에 하나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물건의 어떤 기대 심리가 변하고 있는 그런 대체 심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건축 열기의 편승에 최근에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기는 오피스텔까지 등장을 예고하면서 분양가 논란도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남 금산 한국타이어 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측은 앞서 24일부터 48시간 동안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근로자 3천여 명 전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2주 자가격리 대상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직원에게도 출근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까지 등장해서 현재 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대전에서 42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돌파 감염자 42명 중 절반인 21명은 1, 2차 모두 화이자를 접종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16명,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교차 접종자는 2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8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명, 60대와 70대는 각각 6명 등입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여야가 원구성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8월 국회 안에 국회법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여야는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운영위원장이 공석이란 이유로 처리가 늦어졌는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역 민방과의 특별 대담에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관한 것은 국가균형 발전한 대의에 따라야지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내년 예산 처리와 국정감사, 대선 전국이 함께 시작돼 8월 국회가 국회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법 처리 시기는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완주, 홍성국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특히 정진석 의원의 역할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의원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만 있으면 바로 전격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충청인들이 특히 바라고 있는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 험난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오선의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으로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국회법 8월 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TJB 보도국 조혜원, 김철진 취재기자와 황윤성, 박금상 영상기자가 취재한 급식카드 이대로는 안 된다 기획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 제153회 지역기획보도 부분 이달의 방송기자상으로 선정돼 오늘 서울방송회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급식카드 사용 방식의 문제점 고발에 그치지 않고 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가맹점 스티커를 새로 제작하고 급식카드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문제 해결책까지 제시해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진시가 시단위 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버스 공영제를 채택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진시는 버스 공영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연구 용역을 추진해 다음 달 마칠 예정으로 이번 공청회에선 지역버스 실태와 문제점, 공영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전남 신안과 강원 정선군이 시행 중이며 시단위 지자체는 아직 도입 사례가 없습니다. 직무 중 알게 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흘린 혐의를 받는 황천순 충남 천안시 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황 의장이 2017년 천안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당시 입수한 천안 용곡지구와 신방지구 관련 시 개발 계획을 지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발 정보와 관련해 금전적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천안시의회 김어령 시의원 등 3명은 지난 2018년 천안 지역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동완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립성 논란으로 사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예정된 충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학연과 공직생활 당시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특정인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당원 등에게 발송했는데 출마 후보들과 당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김 위원장은 결국 어젯밤 8시쯤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중앙당과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장 없이 4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내일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충남을 방문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공동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강력 지방정부로 개편하고 80조 원을 투자해 수도권을 포함한 4개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충남 민간공항 건설을 이뤄내고 서해선 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겠다며 충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지역발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보령시가 휴가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 관광지 현장 점검과 피서지 근무자 격려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요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원산도 해수욕장 등 14개 피서지와 23개 검역소를 찾아 보령형 K방역 점검과 폭염에 피서지 관리에 투입된 공무원과 단기 근로자, 기관단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방역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